네, 안녕하세요. 성우 김모경입니다. 이번에도 대원 시험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일찍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항이 하나가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녀 봤을 때 비슷한 부분도 많고, 조금 아역, 어린 배역이 좀 더 많게 느껴집니다. 요런 특징이 좀 있고 나머지는 하나하나씩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여자부터 볼게요. 여자 연기는 조금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번, 3번, 6번 문학 연기는 드라마가 좀 더 느껴지는 연기다. 상황, 좀 조금 극적인 상황들이 느껴지는 연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캐릭터의 감수성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데 요 호흡이 어,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호흡일 때 약간 드라마를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마음을 느끼고 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연기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번, 4번, 5번 연기는 좀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내용도 조금 음, 유쾌해 보이고 분석도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어떤 감정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기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연기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조금 재밌어 보여요. 해서 속칭 앞에 연기 앞에 분류했던 것들은 좀 드라마가 드러나는 연기다 보니까 속칭 니마이 호흡이 나오는 연기. 두 번째 분류로 했던 연기들은 어, 호흡은 두 가지 종류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기에서 하나는 지금 말한 감정이 있고 하나는 행동에 의한 호흡들이 있죠. 성우 연기는 입으로 하는 연기다 보니까 특성상 이제 행동 같은 것들을 좀 해주고 시선의 이동, 거리의 이동, 뭐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호흡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좀 표현해주는 동적인 호흡이 좀 더 중요하고 어, 드라마가 많은 연기들은 정적인 어떤 감정 표현이 좀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칭 두 번째 분류는 쌈마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다 하려니까 친구들이 조금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격과 사랑에 겨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계속 그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릴 수 있겠구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양해 바랍니다. 아트리아 블루는 자, 응이라는 건 대답이기 때문에 일단 있겠구나 다음에 슬래시. 그래서 대답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리액션이기 때문에 슬래시. 아트리아 블루는 대대로 궁정화가에게만 전해지는 아주 비밀스러운 색이야. 수백 가지 재료로 만들어봤지만 그 색은 나오질 않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나마라는 건 이제 좀 분류를 하자면 완전 아기일 경우에는 성별 구분이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말도 잘 안 하잖아요. 짱아나 이런 캐릭터처럼 뭐 포켓몬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논외로 하고 유치원 다닐 것 같은 나이 있죠. 한 4세에서 7세.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8세에서 10세.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남아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 보이고 여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되는 나이. 음, 요 정도까지 남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소년이라고 할 수 있죠. 봤을 때, 이 캐릭터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예술가적인 기질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성이나 감성들이 좀 풍성해 보여서 말을 좀 이성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 이런 것들은 봤을 때 조금 좀 더 나이가 있어야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해서
저의 경우에는 이 캐릭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나이대를 올려 적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석은 자유롭게 하시고 대신 하셔야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뭐 이런 대충 이런 느낌일 것 같다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본인의 어떤 그 루틴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잘 늘질 않기 때문에 연기를 임하는 데 있어서 녹음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충분히 공을 들여서 분석을 하고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백 가지 재료로 만들어봤지만 그 색은 나오질 않더라.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더 중요하죠. 그걸로 뭘 그리려고 아예 대사를 써버렸죠? 그랬을 때 너야. 너죠, 너. 너의 이 아름다운 눈동자. 눈동자를 그리고 싶었다는 거죠. 난 언제나 이 눈을, 네 눈이 가진 그 색을 그리고 싶었어. 너의 눈이 가진 색이 바로 아트리아 블루라는 거겠죠. 이 파란색이 없으면 나의 이 마음을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요렇게 일단 이 상대방과의 대사 그걸로 뭘 그리려고 이유는 약간 후반기 연기 파트 2, 그 전은 파트 1 해서 이 두 개가 살짝 느낌이 달라야 되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앞에는 어떤 물감을 보게 된 거죠. 궁전 같은 데서 봤다고 칠게요. 해서 그 물감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래서 시선이 그쪽에 가 있으면 돼요. 해서 첫 번째 문장 한 문장 정도는 좀 더 감정을 딥하게 넣어주면 좋은데 시작이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음. 해서 인사 안 했구나 얘기. 뭐 인사는 뭐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해서 넘버링 인사하고 넘버링까지 한 다음에 뭐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누구입니다. 1번 남아 연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연기를 하는데 이거 남아 연기입니다 할 때 자기 기본 소리 좀 보여준 다음에 인사하고 연기를 딱 들어갈 때 그 간극이 꽤 있으면서도 잘 들어와 주면 처음이 상당히 인상 깊거든요. 해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요 대사를 좀 더 호흡을 딥하게 더 감격과 사랑이 겨운 느낌으로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비슷한 느낌이 이어지는 건 계속 그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릴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호흡이 이어지게끔 하고, 뒤에는 끊어지냐 대답이기 때문에 끊어질 것 같지만 요거는 시선을 바꿀 필요는 굳이 없어요. 상대방이 물어봐도 상대를 친절하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그 물감 보면서 아주 비밀스러운 색이야, 수백 가지 재료로 만들어봤지만 그 색은 나오질 않더라, 요렇게 그냥 비슷하게 이어는 가도 돼요. 대신 앞에보다는 호흡을 조금 이성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성 친구라고 칠게요. 그걸로 뭘 그리려고? 그랬을 때 이 감탄사가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감탄사는 그 의미가 중요하고 그 뒤에 대사랑 감정선이 잘 이어져야 돼요. 이를테면 이걸 얘기할까 말까 고민되네, 내가 좀 내성적이라 해서 너야, 이 두 개가 이어지든지, 아니면 약간 얘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 약간 이 흠이라고 돼 있지만 굳이 이러지 마시고 뭐 이건 너무 어른 같고 너야, 약간 왕자님 재질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 이 흠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기가 참 좋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흠이라는 히읗은 호흡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이거지 이런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멍멍하고 짖진 않잖아요. 표기하고 그 실제 발화하고는 감탄사는 달라요. 감탄사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너의 이 아름다운 눈동자, 요거는 너야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집니다. 난 언제나 이 눈을, 네 눈이 가진 그 색을 그리고 싶었어. 요걸 하면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만약에 딥하게 하지 않았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게 없으면은 그냥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냥 조금 딥하지 않게 잡았으면 한 문장 정도는 딥하면 좋으니까 난 여기, 그러니까 비슷하되 너야, 너의 이 아름다운 눈동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상대방을 바라보고 좀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좀 더 쳐다보고 눈을 딱 바라보면서 이 눈을이라는 거는 거리감이 가깝잖아요. 해서 호흡이 딥하게 들어오면 이제 음성이 살짝 깔리면서 난 언제나 이 눈을, 네 눈이 가진 그 색을 그리고 싶었어. 약간 더 딥하게 한 문장 정도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살짝 담백하게 이 파란색이 없으면 나의 이 마음을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약간 요런 식으로 이어가든지 아니면 또 뭐 그 한 문장 정도 디테일 호흡을 더 넣어주면 좋다고 했는데 굳이 요 두 문장 아니고 마지막 문장에 넣어도 괜찮아요. 마지막도 좀 중요해요. 처음과 끝이 되게 중요해요. 연기는 처음 딱 듣는 순간 아 찰지다 잘 들어온다 이래야 좋게 들리고 처음이 여러분들 뭐 사람을 볼 때도 처음 인상이라는 게 좀 세게 들어오잖아요. 낯선 사람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람 마지막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모습이 좋았어도 마지막에 안 좋으면 안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잘했어도 이 호흡을 마지막에 퍼트려 버리면 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나의 이 마음을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마지막에 조금 놓치고 끝나면 곤란해요. 체조로 따지면 탁 착지를 실패한 느낌 연기 잘하다가 그러니까 마지막 말까지 호흡을 진득하게 감정을 잘 끌고 가서 연기 마무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여아 아까 짝 속칭 쌈마이라고 했는데 재미를 주는 감초 스타일의 연기인데 이게 꼭 주연과 조연을 가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좀 더 역동적인 캐릭터성 그리고 유쾌한 캐릭터성을 지녔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인 2역 자신을 흉내낸 가짜와 다투는 그러면 이 슬래시를 여기 문장 다음에 슬래시를 기준으로 배역이 한 명씩 나뉘는 거죠. 캐릭터 1번 아버님 설마 이 가짜 녀석을 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2번 캐릭 무슨 소리야 가짜는 내가 아니라 너지. 1번 아니야 너야 난 목욕 안 했거든 이런 식이죠. 했을 때 일단 나는 짭과 찐퉁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목소리는 똑같을 것이고 아마 1인 2역이니까 그렇겠지만 캐릭터는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원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연기에 오디션 연기에 있어서 이 캐릭터가 두 개 나오는데 구분이 전혀 안 되게 똑같은 느낌으로 하면 이거는 마치 연기가 뚝뚝 일정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진짜요? 예,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그러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연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는 1인 2역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살짝 둘 사이에 어떤 1인 2역이라고 하지만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텐션이 조금 다른 게 유리하다. 그래서 1번이 저는 일단 봤을 때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짜가 먼저 아버님 설마 이 가짜 녀석을 저라고 생각하신 거야? 2번이 뭐야? 야 얘는 진짜니까 진심이니까 무슨 소리야? 가짜는 내가 아니라 너지. 1번이 당당하게 아냐 너야 난 목욕 안 했거든 목욕하는 거 싫어하니까 좋아하는 게 뭔지나 대답해 보시지. 이게 뭔가 웃긴다는 게 목욕 안 하는 걸 목욕하는 걸 싫어하는 걸 되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게 조금 웃겨요. 그러니까 1번은 좀 진지한 캐릭터성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그야 당연히 초콜릿이지. 뭐 이러거나 아니면 당연한 듯이 막 얘도 별 생각 없으니까 야 뭐라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그야 당연히 초콜릿이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반응은 자기 마음입니다. 이건 표현이 더 중요한 연기라서 감정을 확실히 표현하는 게 좀 더 중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게 역동적인 그리고 말을 갖고 노는 이거는 사실 좀 어렵지만 그래서 당연히 초콜릿이지 이러면은 노렸어 뭐 초콜릿 이 시대엔 아직 초콜릿이 없는데 그걸 좋아하다니 말이 돼? 아 잡았다 이놈 이러니까 2번이가 맞다 아 젠장 맞다 이 말은 이게 이 시대에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초콜릿이 아직 없다는 과거겠죠. 야 뭐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의 공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라는 말이 나오면 전환을 많이 한다고. 그음까지는 당황. 그러는 너는 할 때는 갑자기 깨달았어. 그러는 너는 요런 호흡은 넣어줘도 좋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했더니 이때 부딪히는 호흡인데 이게 좀 생뚱맞아요. 이게 뭘까 싶어. 그러니까 이게 원작 참고용 영상이나 이런 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기 전엔 상황이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이 1번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뒤에 원래는 슬래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딪힌 호흡 뒤에. 그래서 2번이 야 뭐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1번이가 공격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 호흡이라는 게 맞은 거죠. 공격이 들어와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1번이가 아차차 들켜버렸으니 어쩔 수 없군 하고 만능 함정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공격을 해오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2번은 좀 더 역동적인 연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부딪힌 호흡도 그러니까 역동적인 호흡이라고 하면 생뚱맞게 갑자기 호흡을 맞아버리면 이게 동적인 호흡이든 감정적인 호흡이든
호흡 전으로 서사가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번이가 뭐야 너 그런 거 어떻게 알고 있어? 하고 당황한 거야. 저건 뭐야 공격이야 갑자기 공격 이런 당황하는 호흡 넣어주고 연속으로 그 다음에 팍 맞는 거야. 이렇게 맞아버리면 그 호흡이 좀 더 이해가 되고 연기가 좀 더 그림이 파노라마처럼 느껴질 텐데 그래서 갑자기 하려니까 여러분들도 갑작스럽고 듣는 사람도 뭐 갑자기 왜 이상한 호흡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이런 호흡들은 명기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해서 이런 2, 4, 5 연기는 잘 결론적으로는 잘 놀아야 돼요. 연기 내공이 쌓이면 좀 나아지긴 하지만 사실 잘 논다는 의미는 끼라는 게 상당히 많이 좌우합니다. 뭐 개그맨이라면 어떻게 해야 웃길 줄 아는 감각이라든가 운동선수라면 뭐 스키장 가서 스키 처음 타본 사람이라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이 읽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 끼라는 게 상당히 좋은 재능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좀 선천적인 꽤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잘 노는 게 중요해요. 완급 조절부터 시작해서 말의 고저장단 그다음에 템포감 높낮이 억양이 높낮이가 막 다채로워야 되는데 이거는 끼를 타고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갖춰야 하는 어떤 스킬 같은 거죠. 해서 연기들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하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남아처럼 나이를 어느 정도 경계 짓는 게 좋고 처음에 이 시대에는이라는 말도 있었고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성격은 약간 유쾌하고 왈가닥스러워도 보이기도 하는데 아버님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격식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해서 귀족? 해서 시대극이기 때문에 말이 꼭 자연스러울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아버님, 설마 이 가짜 녀석을 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둘이 주고받는 식으로 연기를 시원시원하게 왔다 갔다 막 말을 막 일정한 길이와 일정한 높낮이 뭐 또 캐릭터가 조금 무겁거나 이런 식으로 호흡을 딥하게 가져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톤 위주의 깔끔한 연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번. 자, 3번 연기입니다. 3번 연기는 10대 소녀죠. 여자분들이 남아 여아도 물론 잘해야 되고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10대 소녀라고 하면 여자들은 톤이 특별히 엄청 낮지 않은 이상은 10대 소녀는 어떤 감성만 챙기면 소리는 어느 정도 보통 10대 소녀가 보통 나와요. 했을 때 여자들은 아역에 있어서는 노력을 좀 해야 될지 몰라도 소리에 있어서 10대 소녀에 있어서는 톤이 아주 낮은 친구 제외하면 감성적인 걸 잘 받쳐주면 괜찮아요. 특히 3번이 좀 많이 감성적이에요. 3번 연기는 다만 좀 담담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약간 이 평이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연기를 무난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편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2번, 4번, 5번 연기를 더 잘하는 역동적인 친구들의 비율보다는 좀 점잖게 연기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고 그게 조금 높은 확률로 내공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하는 연기는 담담한 연기, 그게 상당히 절제된 연기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담담한 연기는 상대방과 어떤 차별성을 주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함이 있을 거라 예상이 들어요. 해서 저는 이거를 감정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10대 소녀의 어떤 감수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고 또 소리까지도 같이 챙길 수 있다입니다. 3번도 속칭 이제 호흡이 들어간 니마의 연기인데 특히나 3번은 왕 니마입니다. 일단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시절 난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니마의 속칭 진정성이 묻어나는 이런 연기들은 사실 메인은 그거예요. 진심. 이 말들이 내용들이 진심 같으면은 그래도 한 80점 이상은 느껴져요. 100점 만점에. 내 취향으로는 아주 좋은 연기가 돼요. 어쨌든 그래도 격까지도 챙겨야 되니까 지금 말한 소리나 어떤 감정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하면 담담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0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소리든 어떤 감성이든 해서 이 친구는 엄청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많고
그거를 좀 도와준 친구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많이 품고 있고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지는 못하는 꿈이라서 어떻게 끄집어내는 그런 건데 이럴 때는 말을 쉽게 하면 조금 그런 느낌이 덜 살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하겠어. 자신 없어. 어떻게 내가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을 담았다가 가슴속에 담았다가 용기 내서 내는 건데 이게 후반부의 미우라와의 얘기에서 그런 거고 처음은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어떤 꿈을 꾼 거예요. 일부 꿈. 관계가 없는 저 외로운 시절의 꿈.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해서 호흡을 처음에 들고 와주고 그 시절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담담하지만 약간 더 쓸쓸함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쓸쓸하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망은 그런 소망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좌절되어서 아득히 먼저 편으로 사라졌다. 여기까지가 약간 나레이션 기가 돌아요. 해서 호흡을 조금 덜 딥하게 친구들이 담담하게 하는 느낌이라면 여기가 좀 담담해요. 나머지는 다다다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독백에서 약간 나레이션에 가깝게 하는 게 있다면 그 다음엔 아무도 날 보고 있지 않아. 요거는 다로 안 끝나고 아나로 끝나잖아요. 10대 말투 같잖아요. 요거는 호흡이 좀 더 들어가서 이 호흡이라는 거를 어떤 스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기 아무도 날 안 봤을 때 씁쓸함 근데 그 친구들끼리만 놀고 난 소외감 뭐 이런 게 드는데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은 또 아유 쟤 안 됐다 이런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느꼈을 때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날 보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해서 연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눈빛뿐까지 이어간 다음에 여기 아가 나는 미우라를 발견한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에 대해서 특별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어떤 반가움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조금 어 뭐랄까 당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기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감정으로 해야겠죠. 뿐 어린 눈빛뿐 했다가 미우라 남자가 이거 하면 너무 듣기 싫으니까 적당히 할게요. 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이제 머리가 띵띵띵 왠지 머리가 멍해. 뭐야 아직 이때까지는 좀 악몽인 줄 알았는데 뭐야 얘가 나오니까 좀 좋아. 꿈? 그거랑 비슷하게 방금 저녁 이어진 꿈인가? 꿈이니까 꿈이니까 원래대로라면은 현실에서는 너한테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럽고 좋아한다는 말은 할 수도 없을 텐데 여기가 바로 고백 파트죠. 진심이 묻어나면 아무래도 좋지만 기왕이면 호흡이 좀 더 묻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은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말을 할까 말까가 여기가 특히 심한 거예요. 앞은 좀 담담했어도 되는데 여기는 좀 낙엽 떨어지면 울 것 같은 여자 캐릭터. 그래서 꺼내 말할 거 미우라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 여자애들 특히 10대 때 잘 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울먹이며가 여러분들 뒤에 있죠. 근데 그때 가서 울먹이려고 하면 느낌이 잘 안 살아요. 여러분 감정적인 호흡은 전후에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서사가 이미 얘기할 때 용기 내서 얘기하는 순간 치바 그 감정선이 솟고 올라와요. 널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 울려고 하다가 꿈이니까 무슨 말이든 괜찮아. 요거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꿈이니까 무슨 말이든 괜찮아. 이럴 수도 있지만 울먹이며까지 진행을 하려면 얘가 화가 난 건 아닌데 약간 격정 있죠, 격정. 그래서 조금 올라와도 괜찮아요. 감정선이 좀 더 뭐 여자들 그런 그림 있잖아요. 일본 만화 보면 고개 숙이고 눈물 푹 나오면서 고개 푹 숙이면서 막 꿈이니까 무슨 말이든 괜찮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안 아까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유치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아요. 해서 약간 격정이 올라와. 그래서 이 울먹이며를 여러분들이 대충 하지 마시고 여자들 우는 거 잘하잖아요. 남자들보다. 우는 거 좀 더 끌고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끌고 갔더니만 이제 이 다정한 미우라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가지고 내가
이 니라고 돼 있죠. 음, 이거를 네라고 하기에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할 것이고 니라고 하면 이제 이 내가 네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조금 깨요. 욕같이 들려요. 약간 나는 그래. 내가 좀 그렇게 느껴져. 내가 네 어미다.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절충안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내가 하고 떨어뜨리고 네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어, 내를 너애로 풀어서 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권장합니다. 이랬더니만 그 미우라가 대사를 놔둬.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좀 놀라겠죠? 어, 좋은 일이지. 받아줬으니까. 안아주고 받아주고 고백받아주고 하면 여자가 놀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빛이 뒤에 사라져. 미우라가 두룽 사라져. 꿈 깨겠죠. 좌절이 오겠죠. 현타. 역시 이건 꿈이구나. 해서 대사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주로 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주는 호흡. 내가 무슨 말 할지 확실하게 주는 거. 내가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주는 거 있고 하나는 체념하듯이 포기하듯이 혹은 뒤져버렸어. 뒤짐스 상태라서 말이 힘이 없어. 내가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잘 안 써요. 그게 어울리는 게 역시 이건 꿈이구나. 요거를 간간히 넣어주면 괜찮아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조금.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담백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듯이 내가 너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요거는 이제 드라마, 사람으로서의 드라마에 좀 더 적합해요. 실사 드라마. 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만 이용한다는 건 아니고 또 비율도 다 다릅니다. 뭐 어떤 거는 호흡을 뭐 이만큼 주는 게 있고 요만큼 주는 게 있고 뭐 그죠? 체념도 뭐 요만큼 하는 게 있고 저만큼 하는 게 있고 이만큼 하는 것도 있고 말도 좀 담담하게 하는 게 있고 기분 막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다르죠. 다른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역시 이건 꿈이나는 조금 좌절이기 때문에 현타 역시 이건 꿈이구나. 좌절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음 대사가 하긴 이런 일이 현실에 일어날 리가 없지. 이게 있다는 거는 뭔가 좋았는데 현실이 아닌 거죠. 네. 앞에 미우라가 거절을 했으면 꿈 깨고 나서 아유 다행이다 욕 같아 이랬을 텐데 이루어지지 이루어졌으니까 현실이 비참한 거죠. 역 같은 거죠. 역 같다. 그 기분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20대 외계인입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유쾌하고 빠르고 물음표 많고 느낌표 많고 역시 끼가 넘치는 연기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20대 외계인. 20대라는 건 소리의 변형은 굳이. 근데 외계인이라는 건 할 수 있으면 뭐 변형을 하든가 소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 뭐 10대는 그 감성 때문에 호흡이 많이 들어가서 어리게 느껴지고 소리도 조금 어느 정도 다른 느낌이었을 것이고 내용 때문에 1번 남아도 2번 여도 성별 연령 때문에 좀 다를 것이니까 그냥 평이한 20대 여러분들의 목소리라고 하겠죠 거의 20대라는 건 보통은 여러분들의 그냥 가진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뭐 특별하게 뭐 엄청 어르신 목소리가 나와서 막 기본 디폴트가 저는 노인네요 목소리가 이렇지 않은 이상은 20대 30대 정도는 자기 소리로 하면 된다. 중요한 건 연기다. 특히 이사오는 표현이다. 그리고 공간의 해석이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선물도 내 마음도 너덜너덜했어. 톤 위주의 연기. 앞에처럼 호흡 들어가면 예민해지고 감성 넘치니까 빼고 이게 뭘까요?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선물도 내 마음도 너덜너덜했어. 내가 선물 주고 마음 주려고 했는데 어떤 놈이 방해한 것 같아요. 너라는 놈이. 그래서 여기는 shouting 이 두 개는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선물도 내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어. 이렇게 하는데 오버 업텐 안 되도록 주의하세요. 업텐을 하는 건 좋은데 하이텐션으로 오버해가지고 소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그 생목으로 쥐어짜는 거 있죠. 그 정도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악스럽게 하세요.
비슷한데 감정선은 비슷한데 요거는 저 녀석만큼은 해서 거리가 좀 떨어졌으니까 약간의 슬래시를 쳐서 이건 혼자만 용서 못해. 저 녀석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여긴 호흡이 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말의 속도감이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다고.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가솔린을 모으는 건 가솔린도 아니고 가솔린이니까 까는 말에 좀 어감이 좀 특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톤을 다운시켜서 내 밑바닥 인생의 철칙에 어긋나 이런 식으로 말을 끄는 친구들도 많은데 말을 끌면 다정해지거든요. 말을 많이는 안 끌었으면 좋겠어요. 메인으로는. 자 어긋나. 자 여기까지가 속도감 있게 전개됩니다. 두 번째 파트죠. 옆에 있는 애들 분분포스 해서 분분포스 거적대기 밑바닥 인생의 철칙 너덜너덜 요런 용어 선택과 봤을 때 이 캐릭터는 역시 유쾌하고 분분포스가 이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 지구방위대 뭐 동네 순찰대라기보다는 지구방위대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만 해서 뭐 아마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무포스란 용어 자체가 좀 아이들 볼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층이 높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연령층이 했을 때 4번 20대 연기는 좀 캐릭터가 해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 어떤 이벤트를 방해한 놈을 단죄하기 위해서 지구방위대를 소환시켜서 야 저 녀석 좀 빨리 해치워버려 빨리. 아 그거부터 있고 왜 뭐 있잖아 그거 허영 거적대기 걸치고 그거 입으라고. 이거 보니까 약간 뭔지 알겠죠? 약간 경쾌하게 호방하게 민폐 끼치죠. 자 해서 말의 속도감이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는 일관성 있게 그렇게 빠르진 않게 한다면 분무퍼스 저 녀석 해치워버려 빨리.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데 이제 그거부터 있고 왜 뭐 있잖아 그거 허영 거적대기 걸치고 그거 입으라고. 여기까지 한 호흡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띄어읽기를 끌긴 해더라도 그렇게 뛰지 않고 진행해도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있고 왜 뭐 있잖아 그거 왜 뭐 있잖아 그거 허영 거적대기 걸치고 그거 입으라고. 요 속도감이면 이제 좀 재미가 없고 좀 읽는 느낌도 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흡을 굳이 사마의 연기들은 경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의 간격을 조금 줄이고 한 호흡에 갈 때가 좀 있습니다. 그걸 잘 살리면 좋아요. 그리고는 그냥 넌 안 입더라.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겠다. 얘 찾아야 되겠다를 얘들 자 얘들아 찾아라 어디 있는 거야? 니들 찾아 여기에요? 거기에요? 그거보다는 동적인 호흡이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 내가 찾아야겠다. 손이 삐리삐리 움직이면서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요? 어디에요? 거기에요? 어디에요? 성질도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찾았다도 그냥 찾았다. 이거 맞지? 이거보다는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호방하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가 너를 떼어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놀면 그게 최고예요. 이거 맞지? 한 다음에 또 야 시작. 자 빨리 해줘. 빨리. 자 한복. 이거 무브. 자 한복 이래야 되는데 자 환복 요렇게 하는 친구들 좀 많을 거예요. 이게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또 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조금 경쾌하기 때문에 말을 너무 끌진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잔말 말고 빨리 해치우라고 이러면서 이 조인트 까듯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40대 엄마입니다. 여러분들 40대도 문제지만 사실 엄마를 잘 못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그리고 역시 쌈마이라고 딱 분류 지었는데 어떤 연기의 분석보다는 표현이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했을 때 그림을 잘 그려서 연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와 아들이다. 거기서 기본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하니? 배달 좀 다녀와. 얘 안 들리니? 배달 가라니까. 자 볼게요. 애가 아들내미가 군 전역을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자기 지방에서 한 일 없이 배나 벅벅 긁고 씻지도 않고 밥 먹을 때 빼고는 지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걸 보는 엄마. 그렇다고 아들이 막 엄마한테 막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애는 아니고 그냥 좀 백수 같은 놈이죠.
그래서 한심 뭐 그런 거 있죠. 엄마가 바라본 시선은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고 자 해서 방 밖에서 엄마가 처음 부를 때는 그 짱구 엄마 같이 약간 그 좀 뭐지 평소에는 좀 다정한 말투고 그러다가 점점 화가 날수록 좀 빽 찌르는 거 있죠. 그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아들 뭐하니 배달 좀 다녀와 이렇게 그 아까 말 끌면은 그 다정해 보인다 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연령대도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끄는 거는 40대 아줌마에게 어울린다. 뭐하니 배달 좀 다녀와. 자 시켰으니까 바로 얘 안 들리니? 요거 바로 하지 마시고 약간 기다렸다가 2단계 뭐야 얘 안 들리니? 이거 약간 조금 짜증났기 때문에 말이 좀 더 짧아졌죠. 근데 또 대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3단계예요. 배달 가라니까. 이렇게 좀 경쾌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배달 가라니까 하면서 문 탁 해서 몇 번을 말해 엄마 목 아프다니까 얘가 정말 요거 한 호흡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 연기에서 말했죠. 몇 번을 말해 엄마 목 아프다니까 얘가 정말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딱 문 열면서 이 동적인 호흡을 이용해서 몇 번을 말해 엄마 목 아프다니까 얘가 정말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어른은 발음을 약간 의처럼 해도 돼요. 정말을 정말 얘가 정말 약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했는데 이제 애를 보니까 안경 안 끼고 있어가지고 어머 이거죠. 어머 이게 아니에요. 여자분들 그 말투 다정하게 해가지고 어머 이렇게 하면 또 엄마 아니게 되거나 사모님 됩니다. 저 아주 잘 사는 부촌 동네 아들내미한테 부르는 얘가 정말 어머 이렇게 하면은 말 끌면 이러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머 그냥 이런 거예요. 보니까 맨날 안경 쓰는 놈인데 안경 안 쓰고 막 저기 눈만 뜨고 막 계속 가까이서 뭔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모니터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어머, 너 안경 어디다 팔아먹었어? 배달 가야 되는데 안경 없이 배달 가면 얼마나 위험한데? 했더니만 이제 아들이 쫙 보면서 자, 뭐야라는 건 대답이기 때문에 슬래시 하나 치세요. 여기는 이제 대답 응답입니다. 슬래시 2개 정도 쳐야겠죠? 어머님, 제가 현재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정리 중이어서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달은 저기 어머니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요거죠. 야, 엄마 어이가 없어. 뭐야? 왜냐면 그 다음에 존댓말 하거든. 이 존댓말이라는 게 아들한테 한다는 거는 약간 비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가 화내듯이 뭐야? 이러면 이제 여친이나 이모나 계모 뭐 이런 사모님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를 하려면은 좀 더 친밀한 느낌이 들어야 돼. 친구랑. 근데 상상 속의 존재랑 아들이겠죠. 그래서 뭐야? 이런 거죠. 그래서 옷을 저기요 입으세요. 이게 입으세요. 이 보세요도 입으세요. 약간 보 사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세요. 여기까지는 조금 비꼬듯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다가 약간 그의 공식이라고 있는데 그라는 말이 나오면 전환을 좀 한다고 여기서는 살짝 비틀어서 조금 웃는 게 빠지고 그거 아십니까? 요 앞에 채소 가게 아들내미들은 집에 돈도 보내고요. 다른 연기들도 장단음을 잘해야 되지만 특히 어른 연기할 때는 더 신경 써서 그거를 말에 잘 라임을 짚어가면서 하면 더 말맛이 삽니다. 이번에 승진까지 했대. 이게 현재 잔소리 2절이죠. 1절 배달 가면 얼마나 위험한데. 2절 뭐야? 저기요 이보세요. 이번에 승진까지 했대. 2절 또 아들내미가 뭐라고 하니까 그렇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라는 말이 나오면 전화를 많이 한다 했잖아요. 또 슬래시 2개 치고 아들이 어머니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다른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머리가 그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 이제 좀 일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전도유명한 성우지망생 아닙니까 어머님. 조금만 더 지나면 제가 아주 다른 애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잘 부르고 있어서 걱정 마십시오. 걔들이랑 저랑 인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또 어이없죠?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어머니 입장은 아들의 인종은 내가 잘났습니다, 어머니. 엄마의 입장은 그래요, 그래요. 인종이 다른 건 제가 잘 알죠. 이제 진짜 화나셨어요. 걔네들은 아주 열심히. 한데 아들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화장실에 어머나 어머나 부딪혔죠. 뒤 보면서 아들 저기 멀어진 거 보면서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일단 전 맨 처음과 비슷합니다. 수미상관 구조. 뭐하니 배달 좀 다녀와. 여기 멀었죠. 이거 점점 멀어져요. 전상전자에서 대활약을 했대. 화장실 문 닫아요. 그러면 아까 3처럼 알아. 이렇게 연기들을 잘 표현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연기입니다. 연령 불명이니까 나이는 크게 상관없는데 군주. 해서 여자들이 노역 연기가 이번에 안 나왔어요. 노역도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가 안 나왔고 또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악녀. 악녀가 진짜 나쁜 캐라기보다는 어떤 그 보이스의 카리스마가 있으면 좋은 그런 스타일의 연기 있죠. 그래서 카리스마캐. 해서 이 군주는 약간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 다만 단순하게 어떤 그런 캐릭터만 보기에는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해서 6번의 경우에는 이제 감정이 꽤 표현이 중요해 보여서 드라마 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흑수저 새끼가 흑수에서 뒹굴던 놈이 엄청나게 출세했구나. 약간 강캐니까 하는 상대방을 상당히 내리까는 말인데 다만 나는 이걸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 내가 근데 강자인데 그 구석에 몰렸어. 구석에 몰렸다고 해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면 핫수잖아요. 나는 여전히 고수. 나는 센캐 카리스마캐 해서 약한 척하지 않겠어. 근데 이제 대사가 백성. 그러니까 역시 시대극. 해서 어떤 손을 이용해서 리듬감이 있어도 돼요. 자연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시대극이기도 하고 캐릭터도 카리스마캐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보다는 어떤 그 느낌을 살리는 데 집중하면 되는데 해서 톤을 가능한 친구라면 중음 이하 음역대라면은 좀 소리를 까는 게 좀 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입과 코의 공명을 잘 활용해서 약간 캐릭터에 좀 더 음질을 풍성하게 가져가면 조금은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허세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는 이거는 말을 이렇게 리듬감 가지고 흙 속에서 뒹굴던 놈이 엄청나게 출세했구나. 인데 다만 상황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독 퍼지고 피를 토하며라는 건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내 부상도 있어요. 그게 지금 와서 아픈 거보다는 처음부터 고통이 있으면 좋겠어. 다만 이 허세에는 또 하나 들어간 거죠. 지금 화장실 급해 죽겠는데 근데 절대 아닌 척 해야 돼. 그런 허세. 절대 멀쩡한 척. 처음부터 고통을 뱃속에 지고 가요. 맹장형 같이. 하지만 티를 절대 내지 않는 그 공명을 활용해서 이제 허세. 흙 속에서 뒹굴던 놈이 엄청나게 출세했구나. 이렇게 티를 너무 내지 않는 식으로 연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덥 줄여야 됩니다. 부상은. 자, 그 다음에는 덤덤함도 좀 필요하겠죠. 굳이 뭐 때문에 여기 온 것이냐. 그때 했던 것처럼 직접 날 죽이며 간다는 것을. 해서 말투에 담담함이 있는 것과 허세는 살짝 허세의 경우에 말을 날리듯이 리듬감 있게 하면 되고 담담함은 할 수 있으면 말을 좀 더 점잖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지. 이거 있지 올려도 되고 있지 해도 되고 있지. 약간 플래터 시키는 물음 쳐들어오고 있지. 이게 약간 시대극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좀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하니까 이걸 조금 더 권장하지만 뭐 크게 있지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대신 카리스마가 살짝 죽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덤덤해 보이지만 브리핑 당장은 살아남는다 해도 결국 분노한 백성들이 내 목을 치겠지.
여기까지가 담담한 브리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관된 느낌을 잃지 말고 약간의 부상과 함께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허세가 나와. 이거 허세예요. 나 뒤짐스 상태. 하지만 나 즐기다 뒤질래. 그러기 전에 극락정토에서 하는데 이때쯤 아까 호흡 전으로 써주는 게 좋다고 했죠. 서사를 미리. 지금 몸이 이미 안 좋았고 전조가 있었고 지금 올라와야 독포지고 피를 토하며가 하기 쉬워. 없으면은 사치를 누리다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야 저 음료수 먹다 체했나? 술 먹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잘 표현하지 않으면. 근데 사치부터 고통 사치를 누리다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아파 보여요. 그리고 좀 더 연장성이 느껴지고 연기의 흐름이 그러니까 구성도 좀 다채로워지겠죠. 그래서 사치 누리다 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하고 바로 하지 말고 대사 고통을 이제는 표현을 좀 해주시면서 대사에 조금 깔립니다. 멍청한 놈 17년이라니 요거 허세입니다. 나라면 3년 걸릴 텐데 니는 저 나한테 복수한데 그렇게 오래 걸렸나? 정말 오래도 걸렸구나. 여유는 점점 없어져요. 아파지니까. 해서 요거는 이 대사는 봤을 때 이 캐릭터와 상대방 캐릭터가 서사가 있어요. 나는 그 서사를 내 상상 속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군주라는 애가 옛날에는 아주 여리고 착한 애였어. 여자잖아. 여리여리했던 거야. 근데 이제 현실이 참혹해서 살다 보니까 얘가 또 재능은 있어가지고 흑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강자가 된 거지.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강자가 되는 과정에서 폭주를 했다거나 그래가지고 원한을 사버렸어. 본인 아니게 나쁜 짓 해버렸어. 자기도 흑화된 이유는 뭐 부모님이나 이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흑화를 해버린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날 죽이려고 복수하고 한 건데 수화로 위장했던 거야. 지금 소설이죠, 계속 내가. 그래서 그거 걸린 시간이 17년. 진작에 죽이지. 근데 이 말은 알고 있었는데도 안 죽였다는 거잖아요. 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으로 나를 보는 듯한 그런 게 있어서 악역이지만 내가 생각하면 그러면 이건 악역은 악역인데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죽이고 싶지도 않은 거죠. 내가 어차피 뒤짐쓰고 이제 나랑 있으면 넌 수하였으니까 백성들이 너도 죽일 거 아니냐. 본심인 것 같아. 이게 본심.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 칼로 날 베거라. 베라고 어서. 요게 진심 같아. 그래서 여기에는 기승전을 찍는 클라이맥스를 찍는 연기인데 아프지만 확 올라오죠. 목이 안 좋아서. 아무튼 내가 어차피 뒤짐쓰라면 너는 나의 수급을 베서라도 살아라. 그게 이 캐릭터의 나는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딱 그걸 찍고 나면 이제 또 고통이 오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나면 그래서 약간의 포즈 가져간 다음에 마지막은 담담하게 편하게 그게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자 연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자 1번이 로봇이에요. 2번 남학생 10대, 3번 10대 소년, 4번 20대 해군, 5번 30대 비서, 6번 70대 CEO. 남자도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물론 분류는 내 방식이에요. 여러분 방식 아닙니다. 가이드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 자, 2번 캐릭터, 4번 캐릭터, 6번 캐릭터들은 드라마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분석이 먼저, 그 다음에 그에 맞는 톤을 잡고 연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번, 3번, 5번까지는
좀 깔끔하게 연기해 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너무나 깊은 서사를 담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톤 위주 연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진행하면서 얘기할 것이고 여자랑 비슷한 이유로 톤 위주 연기를 하는 건 5번 30대 비선. 요거는 어떤 변성을 통해서 어떤 막 강력한 캐릭터를 잡든지 아니면 막 반대로 허세 가득한 약한 놈을 잡든지 해서 좀 재미를 주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쌈마이라고 할 수 있고 2번, 4번, 6번은 니마이라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드라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호흡 위주의 연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니마이를 또 주인공이라는 의미로 쓰기로 하는데 그랬을 때는 1번이 오히려 더 주인공 같아요. 근데 왜 이건 톤 위주로 해야 되냐입니다. 일단 로봇이 1번인데 1번이라는 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로봇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캐릭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통 후반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10대나 이런 게 남자들이 하는 어린 역이라 처음에 오거든요. 1번, 10대. 이렇게 오는데 10대가 두 개인데도 2, 3번이야. 배치가 1번이 로봇이에요. 이거는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나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로봇도 어린 거죠. 2, 3번 이상으로. 그래서 애들 보는 로봇 만화에 볼 법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것이다. 혹은 뭐 나이는 크게 상관없지만 어쨌든 좀 그럴 것이다. 그런 내용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그냥 대원에서 그냥 냈는데요. 1번이 뭐 10대여야 되나? 상관없잖아. 이럴 수도 있겠죠. 했을 때 2번은 좀 빼고 1번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출제자의 의도. 자, 했을 때 왜 1번은 톤 위주인가? 지금 말한 거에 약간 있는데 대사가 어떤 서사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딥하냐 심각하냐 뭐 이렇게 보면 지구 위기 온 것 같고 막 구해야 될 것 같고 세상 구해야 될 것 같고 깊어 보이죠. 깊어 보이는데 그런 주제는 그리고 로봇이라는 거는 보통 아이들이 좋아해요. 자, 만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소년 만화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은 티네이저,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도 좋아해요. 그게 여기 대원에서 특히 저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나루토라든가 원피스 이런 것들이 약간 소년만의 대표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어린 연령. 소년 만화라기보다는 아이들 만화 있잖아요. 좀 더. 근데 로봇은 또 여아보다는 남아들이 좀 더 좋아해. 그죠? 해서 남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뭘까? 그거는 그냥 세상 구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착한 애는 특별히 이유 없어. 착한 애들은 그냥 착해서 착해요. 우정 있고 뭐 사랑 있고. 나쁜 사람들은 그냥 나빠서 나빠요. 그러니까 서사라는 게 좀 덜 당기기 때문에 가벼울 필요가 있다. 연기가 감정이 당기더라도 경쾌하게. 거기에 이제 쌈마이처럼 재미를 넣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캐릭터성을 조금 가볍게 잡아라. 그 옛날 만화 둘리에서 고길동 캐릭터가 애들만 보는 만화인데 고길동이 나중에 보면 좀 피해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둘리한테 진심으로 화를 내면 야, 대체 우리 집에서 뭐한 짓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애들 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아하, 애들 보는 만화구나라는 게 있잖아요. 즉 애니메이션, 아이들 애니메이션 연기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갈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로봇인데 난 어리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물론 자기 톤에 맞는 걸로 하세요. 20대 소리면은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사람 안 같게 할 필요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로봇들이라고 감정을 빼고 막 완전 냥냥냥냥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내용 자체가 어쨌든 내용은 있어요. 드라마는 있긴 있습니다. 서사가 있긴 있어요. 아이들 서사라서 그렇지. 연소자 그 서사는 있어요. 자, 마음 들 것 없던 나에게 스핀도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어. 나 친구 없었는데 스핀도가 너무 잘해줬어. 그날 이후로 난 음지에서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달릴 수 없는 걸 달릴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구축했지. 그래서 걔가 시킨 대로 좀 나쁜 것 같긴 한데 같이 했어.
나중에 안 사시지만 불법 장비뿐만 아니라 아우 야 모든 게 다 스피너 꾸미셔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진짜 더 나쁜 짓 했어가지고 나 무섭더라. 결국 대연하 경찰과 함께 나 정신 차리고 함정을 파서 스핀도를 검거했지만 애들이 보통 경찰들 좋게 생각하는데 경찰하고 끈끈하게 결탁돼 있어가지고 걔들 부정해가지고 지금 권력 잡아가지고 갤로피아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지. 어떡해. 큰일 났어. 젠장. 결심했어. 나 싸울 거야. 이번에 반드시 갤로피아를 무너뜨릴 거야. 다시 도망치지 않아. 해서 이걸 괴로움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 둘 것 없. 해서 경쾌하게 마음 둘 것 없던 나에게 스핀도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어. 이런 연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 둘 것 없던 나에게 스핀도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어. 갤로피안을 무너뜨릴 거야. 다시 도망치지 않아. 뭐 이런 그냥 건강한 연기 있죠. 거기 플러스 구질 로봇을 조금 넣어주자면 말을 약간만 일자로. 스핀도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어.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구축했지. 다 스핀도가 꾸민 짓이었어. 그래서 하이톤으로 가서 나 싸울 거야. 갤로피안을 무너뜨릴 거야. 해서 이거 깔끔하게 질러주면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해서 로봇 연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하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그 내용은 아닌데도 그 말에 맞게 말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자, 그렇습니다. 해서 톤을 잘 잡아서 연기해 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도 1번 연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1번 했을 때 어느 정도 할 칠지가 느껴져. 내 개인적인 그동안의 경험과 어떤 취향을 봤을 때 사실은요 인사 들어도 거의 많이 느껴지고요. 1번 로봇 연기입니다. 요것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장 마음 들 것 없던 나에게 스핀도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어. 여기서 거의 끝나고요. 네. 두 문장 정도 들으면 진짜 끝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반전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거기까지가 별론데 뒤에서 오 뭐야 확 좋아져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공은 그냥 즉시 드러나게 돼 있다 사실은. 그래서 1번 연기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 입니다. 1번을 잘 하시기 바랄게요. 첫인상이 좋으면은 중간이 살짝 애매하여도 고민하게 만들지 아니다가 아닌데 1번이 아니면 그냥 아니다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자 2번 10대 남학생 숙청한다 사람을 다치게 한 자리. 자 봅시다. 자 1번도 옛날에 힘들었어. 나 이제 열심히 할 거야. 2번도 힘들다. 힘들 거야.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성향이 약간 그런 어떤 힘들었던 아이들 있죠. 그러면 왜 2번은 드라마가 들어가고 1번은 왜 그 뭐 깔끔하게 연기하냐. 자 2번은요 내용을 봤을 때 중학생 때 매일같이 맞았어. 빵 셔틀이나 하면서 요런 내용이 아이들 만화에는 조금 딥해 보여요. 세상 멸망시키는 악당보다 그 학교 폭력 요런 얘기가 좀 더 딥해 보여요. 그래서 소년 만화 정도 갈 것 같아요. 2번은 청소년들이 볼 만한 내용까지는 갈 것 같다는 내용이고, 자, 이 처음에 좀 힘들어. 그 얘도 그래서 여자 3번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괴롭힘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비하도 하고 그죠? 이런 친구들도 상대방에게 말을 건넬 때 너무 쉽게 건네면 재미가 좀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무 부침성 있게 다가가가지고 저기 정말 고마워. 와 실망스럽겠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적이란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건네 말어 건넬까? 저기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해야 일단 연기 감정도 살고 그 다음에 역시 3번과 같은 이유로 여자 나이도 어려져요. 처음 시작 숙청한다 사람을 다치게 한 자 물건을 망가뜨린 자 악의적이죠. 자 여기 숙청한다까지가 비슷한 감정선인데 얘가 참다 터지는 거라 그것이 겁에 질린 것이었든 아니면은 각성을 한 것이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참고 참다 터지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확 올라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시작이 돼. 숙청한다. 뭐 이렇게 확 올라온 다음에 그리고 좀 재미가 없어요. 연기들이 이걸 들어보니까 이 자자자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하더라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 물건을 망가뜨린 자, 아기를 가진 자 이렇게 세 개를 비슷하게 하면 조금 개성이 없어요. 아까 호흡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연기 호흡에 하나는 감정, 하나는 액션. 이 두 가지가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얘가 검객인 거야. 해서 검을 들고 있다가 피싱 꺼지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자 하다가 뭐 이렇게 살짝 힘을 주면서 물건을 망가뜨린 자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떤 이든 예외 없이쯤에서는 이제 검을 치켜들어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든 예외 없이 이렇게 올리든지 예외 없이 공격을 올려가면서 점프하면서 하든지 이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청한다 팍 했더니만 앞에 겁나 멋있는 놈이 선빵 때려서 해치워버렸어. 그걸 보고 놀랐어. 그래서 으은 그런 느낌. 으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감탄사. 독백. 대단하다. 순식간에. 여긴 좀 다른 대사니까 따로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저기 정말 고마워. 자, 이 시 들으면서 몇몇 친구들이 너무 시 실망스럽겠다. 발연기를. 여러분 감탄사를 있는 그대로 발음하면 발연기처럼 느껴져요. 주의해야 됩니다. 시라는 말을 시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팁을 주자면 시 중에 시옷만 있다 생각하세요. 시옷만. 실망스럽겠다. 실망스럽겠다. 요거 괜찮고 또 하나 굳이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하세요. 이거의 의미 시라는 발음 해주세요요 아니면은 버벅여 주세요겠어요. 망설여지니까 그 감정이 얘가 말 거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 비하도 들고 기분이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버벅이면 돼. 그러니까 나 같으면 떨어뜨리겠어요. 실망스럽겠다. 뭐 이렇게만 해도 느껴져요. 자, 아까 보후우린이라고 했고 또 보후우린에 후우린이 있다는 게 말이야. 그래서 플레임은 보후우린이라고 생각이 들고 후우린은 좀 줄임말 같은데 뭐 한 글자 줄임말. 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니까. 자, 나는 보후우린을 어떤 단체로 인식하기로 했어요. 난 처음에 얘 이름이 보후우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후우린에 속해 있다는 게 말이야. 근데 나 같은 녀석이 보후우린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나 같은 녀석을 좋게 안 본 걸로 봐서는 좀 좋은 데인가 봐. 그래서 난 아카데미로 생각하기로 했고 나름 명문? 그리고 중학생 때 매일 맞았으니까 여긴 고등학교? 고딩들이 다니는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세상 속의 아카데미라고 생각합니다. 후우린에 있다는 게 말이야. 좀 딥해지죠. 근데 이 나이스한 가이가 요 나타난 녀석이 잘생긴 놈이 들어주는 거야. 대충 이 녀석 보면서 막 야 뭐 그런 소리를 해 임마 꺼져 이러지가 않고 그래? 너도 후린 학생이야? 나도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니까 하다가 난 너하고 나는 중학생 때 매일같이 맞았어. 그래서 위에 거랑 이거는 슬래시가 좀 있습니다. 빵 셔틀이나 하면서 이거 괴로웠던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거니까 여자 초반의 나레이션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하다가 약간 희망. 그래서 그의 공식이 적용돼서 그런 날 도와줬던 게 후린 사람이야. 약간 희망. 이러다 보니까 나빴다가 서러웠다가 좋아지니까 이게 감정이 점점 올라와. 뒤에 호흡 있죠. 또 명기된 호흡. 서러움이 북받쳐 흐느끼며. 이걸 앞에서 해버리면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때 가서 울려고 하면 여러분들 특히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 잘 울지도 못하잖아요. 그때 가서 울려고 하면 되게 듣기 싫게 울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평소였음 이거 할 때부터 이미 감정이 올라와서 좋은 것도 있고 서러운 것도 있고 평소였음 너무 무서워서 피했을 사람인데 이게 조금 좀 과했고요. 나는 좀 넣어서 해주면 좋아요. 그때 너무 멋있더라. 뭐 이렇게 하다가 이 감정선을 잘 이어서 흐느끼며를 잘 이어서 여자애처럼 계속 우는 거를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는 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흐느끼며를 대신 대사 속에 섞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우리네 온 건데 바보같이 안심해. 여기까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는 그래서 감정선이 진지한 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나는 또 3번을
다양하게 연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번 연기도 들어보면 물론 쾌하게 할 수 있지만 깔끔하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상황은 좀 그랬죠. 시스템을 구축했지. 갤로피안을 무너뜨릴 거야. 현재 현실이 조금 좋지 않아. 2번도 약간 감정 상태가 조금 마이너해. 그래서 이 두 개는 상황이 좀 마이너했어요. 그래서 나는 10대 위에 건 학생, 이거는 소년이라는 점도 있고 뭔가 위로하는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하면 이때까지 보여준 게 조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역동적인 친구들이 좀 드물다 했죠. 재밌게 하는 정적인 친구들은 좀 있는데 그게 정적인 걸 잘해서라기보다는 내공이 좀 부족하거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많아서 적정이거든요. 근데 1, 2번도 정적으로 해버리고 3번까지 정적으로 너 말이야 네가 뭐라고 생각해? 네가 뭐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권장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뭘 권장하냐? 여자들의 스윗터니보다는 이 달래주는 느낌보다는 남자를 달래주는 듯한 남자. 그래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년 만화의 주인공 유형의 소년이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 스타일이긴 하지만 약간 쾌합니다. 기본적으로 쾌. 육쾌, 상쾌, 통쾌, 쾌할, 명랑, 뭐 열혈도 들어갈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 애들이 누군가를 달랠 때는 뭔가 되게 호흡 넣어가지고 욕심내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하는 거 잘하면 뭐 괜찮아요. 이거 뭐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다양성을 위해서 이것도 톤 유지의 깔끔한 연기로 해서 어린 걸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톤을 조금 잘 모아서 내고 살짝 올려서 쾌하게 그리고 처음에는 보지 않고 어디까지 상대를 보지 않고 상관없잖아 도리래도 해서 이거는 난 2번 연기와 대응된다고 생각해요. 그 앞에 나이스 가이가 이 3번 소년인 거야. 2번을 구해주고 남자가 난 한심해 이러니까 3번이 바로 너 말이야 네가 뭐라고 생각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돌이 아니다 돌인 것 같다를 반복할 생각이야? 그냥 딴 데 보면서 돌인 게 안 좋은 것 같아. 상관없잖아 돌이래도. 이렇게 이렇게 쿨하게 갑니다. 쿨하게 가다가 그리고 났어요 그의 공식. 이때 상대를 봐주면서 약간 장난기. 야 이 자식 야 그리고 아까 여자애들 말 끌면은 다정한 느낌은 있는데 좀 나이도 올라가고 좀 유쾌한 느낌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는 좀 달라요. 남자애들은 오히려 말 끄는 친구들이 좀 적은데 남자들이 말 끌면은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어린 역할에도. 그리고 또 뭘 숨기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끌어도 돼요 적당히. 이게 왜 다음 말이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거. 이 말은 너 괜찮아 임마 이 얘기 같아. 운동신경이 나빠 뭐 그런 거. 그게 너의 단점을 얘기하자는 거고 돌인 것 같다를 반복할 생각이야? 그거는 너의 나쁜 점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달래주고 있다 쿨하게. 너의 장점이 이런 것도 있는데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거. 직접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그거 말고도 많아. 이러면서 조금 쾌한 캐릭터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가 나한테 말 걸었잖아. 해서 맞아. 그때 내가 말을 걸었어. 하지만 그런 건 그냥 계기일 뿐이고 거기서 뛰쳐나온 건 온전히 이시모리 너의 힘이야. 네 힘이야. 쾌한 건 네 힘이야가 더 쾌해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는 쾌해요. 쾌하고 약간 장난기도 있고 그런 캐릭터를 갖다가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여기는 이제 살짝 느끼해. 근데 이런 쾌한 애가 느끼하게 연기한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친구하고 조금 같이 놀아주듯이 얘기하는 거 있죠.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돌이라도 넌 보석이란 말이야. 조금 더 화이팅 넘치게. 괜찮아. 욕심내. 앞으로 나아가. 그냥 적당히 저렇게 딱 쿨하게 달래준 느낌 있죠. 네 행복은 찡긋 이미 시작됐다고.
요런 식의 쾌한 연기가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게 들어요. 그래서 3번은 설령 좀 과한 설정이 들어가도 나는 일관성만 있으면 괜찮다 생각한다. 그 중에 하나가 뭐 극단적으로 하면 바보 같은 캐릭터도 괜찮다. 에이 너 말이야 네가 뭐라고 생각해? 상관없잖아 돌이래도 네 행복은 이미 시작됐다고? 이러면서 일관성 있는 연기가 차라리 우울한 연기보단 나아 보여요. 너 말이야 네가 뭐라고 생각해? 네 행복은 이미 시작됐다고. 이게 2번도 우울하거든요. 이 우울한 거 잘 보여주니까 3번도 뭐 우울할 필요 있나 싶어요. 자 4번 연기입니다. 20대 해군. 자, 골드로저. 사실상 이제 대원이 그동안 원피스 문제를 많이 내서 이게 4번도 대충 뭔지 알겠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은 난 이 작품을 제대로 보진 않았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로 시험에 나와주면 아 삼성 가면 갤럭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종의 취직을 하는 건데 결국은 아무리 공채라도 그 계약직 시험이라도 어쨌든 우리는 취직을 하기 위한 시험을 보는 건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서 뭐 시험 닥쳐가지고 원본 찾아보고 그런 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원피스 정도는 그냥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풋. 이미 이 정보가 나에게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해서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무슨 상황인지 아는 거죠. 이 캐릭터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디션 연기이기 때문에 원본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연기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오디션에 맞는 연기를 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 상황 분석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에 맞게 해볼게요. 이 내용에 봐서 내가 유추할 수 있는 대로만 해볼겠습니다. 자 20대 해군 일단 약간 내리션 느낌이 나긴 합니다. 골드로저가 대적 시대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20대 목소리니까 내 목소리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3번까지는 조금 어리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4번은 그냥 나 골드로저가 대적 시대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if 다면 1, 불주먹 2, 이전쟁 3, 어깨끈 4, 그 남자 목소리 5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소리로 나레이션하지 않은 이상은 너무 덤덤하게 나레이션하면은 아까 여자 중에 뭐 그런 거 얘기한 것 같은데 덤덤하기만 하면 그거 없다. 4번도 속칭 니마의 진중해 보이는 연기인데 너무 덤덤하기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다. 결국 이것도 약간 텐션감이 있는 게 나는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자 처음부터 골드로저가 대적. 골드로저는 대충 그 사람이잖아요. 나도 처음 봤으니까 그 원피스 말이냐 백화점에 가면 많다 이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는 사람으로 여기 상정하겠습니다. 해서 요거는 처음 시작점. 골드로저가 대적 시대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거는 나와 큰 관계는 없지만 그렇다고 관심이 아닌 건 아닌 정도. 그다음에 불주먹 에이스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뭔가가 누가 잡혔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분간이 잘 안 가는데 그래서 하나 지어야 되는데 단서는 밑에 밀짚 모자 덕분에 내 동생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을 밀짚 모자가 얘가 구했다. 근데 이제 밀짚 모자는 내 눈앞에서 형인 에이스를 잃었다. 그러니까 그 에이스가 잡혔다. 는 나한테 좋진 않은 소식일 확률이 높다. 은인의 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불주먹 에이스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약간 유감, 안타깝. 불주먹 에이스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그래서 감정이 앞에 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 해군이라 돼 있는데 이 전쟁이 소집되지 않았다면 나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젠 나 더 가깝죠. 내가 이 전쟁에 소집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때 어깨끈 하나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좀 더 업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여기까지가 내 일인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두 개보다도 좀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선이. 해서 아까 대사법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텐션감을 밀어넣는 듯한 게 그냥 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요러거나 아니면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이런 덤덤함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그의 공식 나왔어요. 그래서 안 왔다면까지는 몰아붙인 다음에 이 세 문장 앞에 이 전쟁, 어깨끈, 이 그 남자 이 세 개는 조금 빠르게 몰아붙인 다음에 숨 정리하고 한숨 쉬고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여기는 덤덤함. 덤덤함이 빠지면 안 되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메인으로 다 깔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긴 내용 듣는데 오디션을 하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저 박경 같은 가수가 오디션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한 번씩 제가 이만큼 고음을 길게 합니다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 편곡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냥 CD 원곡 듣는 게 더 감동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원작인 거죠. 원작 전체를 봤을 때 짝이 된 그 참고 영상 말고. 어. 그런데 오디션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약간의 도파민을 주면서 자극을 주면서 감동을 딱 즉흥적으로 주면 좋잖아요. 구성이라는 게 좀 더 다채로우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덤함도 있고 격정적인 것도 있고 한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레이션 정돈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파트 2. 살아서 돌아간다면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요거는 난 원피스를 처음엔 재밌게 봤었거든요. 샹크스 팔 어디 갔어? 지금 잠깐 저기 떼고 왔어. 막 이러고 막 초반에 샹디 나오고 막 조로 입에 세 개 검 물고 이럴 때는 참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봤을 거예요. 나는 저 대학생 때쯤에서 만화방에서 봤었어요. 그 책으로. 그때는 참 재밌었어. 근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나는 그때부터 조금 소년 만화는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게 좀 유치해가지고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되게 감동적인 포인트라는데 사슴이 나와가지고 그 어떤 할아버지랑 사람은 언제 죽는 줄 아냐 뭐 이런 거 잊혀졌을 때다 꿈이 뭐 잊혀졌을 때다 뭐 이랬나 그 있었어요. 그 대사도 사실은 공감이 좀 안 갔고 그 앞에 그 독버섯 수프를 먹었을 때 여기 있죠. 여기 감동이 될 수도 있는 대사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세계관에 못 빠져드니까 독버섯 수프를 누가 먹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이 말하냐, 원피스는 보면서 느꼈던 게 소년 만화의 그 규칙이란 게 있는데 꿈과 희망, 주제, 구원, 대충 그런 게 있어. 대충. 그래서 쾌한 주인공을 삼는 거지. 그 말은 얘도 이 말의 주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가장 절실한 파트가 나는 이 대사. 이 대사에 가장 많은 디테일을 실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아서 돌아간다면 나도 언젠가 여기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나 너무 바꾸고 싶다. 그 남자처럼. 그 남자가 밀짚 모자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남자처럼 해서 엔드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그 남자 밀짚 모자 덕분에 내 동생은 여기에 있다. 요건 일반적인 느낌. 동생은 구했다는 것 같아 뭔가. 하지만 밀짚 모자는 눈앞에서 형이 내 있을 잃었고 안타깝고 더 안타깝고 그 후로는 행방을 알 수 없다. 밀짚 모자가 어디로 갔지? 밀짚 모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요래 되는데 이제 다만 캐릭터 특성상 호흡을 이 정도까지 넣을 필요는 또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특성을 가지고 연기를 하면 되는데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굵직하게 골드로저가 대적 시대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대신 내가 말한 감정선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주먹 에이스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 해서 캐릭터는 좀 넣어주면 좋겠고요. 해서 넣어줘도 된다. 자, 5번 3대 비서, 30대 비서. 내용만 보면은 우악스러운 산적이가 막말하면서 하면 참 올 것 같잖아요. 이야, 동해전스 놈들아, 이 귓구멍에 귀지 다 уб입하고 잘 들어라. 이야, 개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자, 첫 번째 화산 같은 분노. 얘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 치고 들어와야 돼. 샤우팅이 처음에 왕창 세야 돼. 야, 이렇게 들어와야지. 야, 이러면 조금 애매해요. 입니다. 그래서 산적 같은 막 우악스러운 놈으로 캐릭터를 잡아도 되는 게 이때까지 다 미형의 캐릭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우와 뭐 이래 될 것 같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난 하지 않겠습니다. 목 아프니까. 하려면은 목을 가는 것보다는 목을 긁기는 긁는데 이제 약간 누른다고 생각해야 돼. 성대를 누르고 여기서 여기 이걸 시원하게 내 목 상하도 좋으니까 끝까지 내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게 원피스랑 이어져서 그런지 이 30대 비서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30대인 것도 좀 어리고 생각보다 비서라는 것도 좀
특히 비서가 좀 지능에 어울리지 그 막 우악스럽고 안 어울릴 수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편견이라 상관없지만. 그래서 나는 오히려 원피스의 그 코쟁이 있잖아요. 겁쟁이. 고무줄 당기는 놈. 걔같이 허세 떨어도 된다고 생각해. 도겐저스 놈들 무서워해 막. 야, 도겐저스 놈들아, 그 귓구멍이 다 흡입하고 잘 들어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자유고 결국 어떻게 재미를 추구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야가 또 이어져요. 이거는 보면 야 한 다음에 또 야 하는 게 좀 이상해. 야, 잘 들어라. 야, 2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적이었다면 내 키가 5m야. 요놈들은 이만해. 내 저 발목까지밖에 안 와. 내 저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놈들이야. 그래서 야 할 때 내리까면서 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협박, 압박. 어쩌면 여기까지 그 채석장에 머리통 장식으로 달고 있는 놈들, 몸만 간신히 붙어있는 놈들 키 순서대로 쭉 정렬했어. 한 무더기로 모여있어. 그러면서 조금 더 위압적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위압적으로 놔주든지 아까 그 겁쟁이 캐라면 얘는 도망가면서 할 거야. 이런 액션 넣어주면서 야 내일 아침 10시까지 허구한 날 보던 그 채석장에 내 친구들 다 데려올 거니까 니들 뭐야 간무더기로 모여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야부터 이 똥덩어리들아 까지는 유사한 감정선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잘 노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위압적인 놈을 했으면은 이 머리통 장식으로 달고 있는 놈들, 목만 간신히 붙어있는 놈들 샤우팅으로 어떻게 겁박 주지 말고 니들 착한 성격 내지 말고 진짜로 막 욕하듯이 이것들이 뭐 내리 까는 거 있죠. 그게 먼저 느껴져야 돼.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어야 돼. 이 똥덩어리들아 이렇게 갈라대고 아니면은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야 이 똥덩어리들아 출발이다 이 똥덩어리들아 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게 뭐야 쪼시가 최종 결전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분석보다는 표현이에요. 대신 이 문단은 어떻게 나올 건지 본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한 번으로 쭉 가면은 또 이상해. 그래서 완급 조절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다 지르기만 하면 정말 잘 지르는 친구 아니면 듣기 싫어요. 특히 목 쥐어짜는 친구들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듣기 싫은 생목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애들 끝까지 들어야 되는 기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산적 같아도 두 번째 야부터는 조금 사운드 줄인 다음에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6번 가겠습니다. 70대 CEO. 요것도 드라마가 있어 보인다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비명에 대한 의미를 누군가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비명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준다는 건 나는 그 주제가 흥미롭다는 거잖아요. 했을 때 이 캐릭터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동기를 내 나름대로 찾으면 육하원 측에서 왜 우리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왜예요. 왜 이런 말 하지? 무슨 기분으로? 그게 있어야지 이 캐릭터가 살아. 그게 먼저 산 후에 이제 70대이기 때문에 연령은 올려야 된다. 변성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이 비명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는데 너라는 사람한테 나는 이런 캐릭터인 거죠. 자, 남이 괴로워하는 거 지금 분도리어가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분도리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오징어 게임 생각했어요. 분도리어는 저기 어디 괴로운 현장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괴로운 상황이 있는데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기 어디서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좋은 호화로운 데 앉아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꿀잼 나는 너무 재밌어 이거. 쟤들 비명 지르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노천탕에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으니까 너무 재밌다. 저 노천탕 쟤들은 다 밖에 가지고 저기 추운 데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이제 뜨끈뜨끈한 냉탕 고온탕 오가면서 뜨끈뜨끈한 이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악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즐거운 거 나는 편안한데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명의 의미 사람은 남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비하면 나는 꽤 행복한 편이라고 위안을 삼거든.
맞아. 진리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나만의 개똥 철학이 비명이 나의 행복을 만드는 거야. 이거죠. 두 번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상대방에게 하느냐죠. 자, 친구요. 상대방이 나한테 저 주인공이라고 칩시다. 이 꼬맹이라는 애가 주인공 같아. 자, 주인공이라고 치고 얘는 악역이니까 자, 네 친구 분더리어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여기 있다. 있다. 이 버튼 누르면은 네 건 다 내 거. 네 건 다 내 거야. 대신 네 친구는 그리고 조건이 있어. 자, 이제는 비명 막 청각으로 듣고 네가 저기 달려나가는 건 불가능하고 대신 지금 즉시 구하러 갈 수는 있게. 자, 다 내놓고 구하러 갈 길 줄게.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런 선택을 주는 꿀잼. 세 번째는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자산과 권리가 좋은 걸 수도 있어. 이 사람은 뭐 CEO니까 또 사회적 위치도 높고 해서 별달리 욕심 없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너 주인공이라고 치면 주인공이 특별한 이런 소유한 자산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놔 네 거. 이게 세 번째 관심사.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캐릭터는 말의 동기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야, 괴롭히는 게. 자, 이 버튼 누르면 네가 소유한 자산하고 권리는 다 나한테 주는 거고 조건이 있어. 전처럼 비명 듣고 달려나가는 거 불가능해. 대신 지금 당장 네 친구 구하러 갈 기회를 줄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내가 왜 이 사람이 확실히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웃긴 건데 초이스를 하나만 알려줘놓고 둘 중 하나를 고르래. 자, 이 버튼 누르면 구하러 갈 기회 줄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이게 뭔 말이야? 이 버튼 누르면 구하러 갈 기회 주고 안 누르면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어. 그리고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래. 답정너 아니에요? 나쁜 놈. 근데 선택을 보고 우정 폭발이야, 꼬맹이. 이 말은 뭐야? 오, 야, 멋있네. 이런 건지. 하면 내 목적 이루어졌어. 이 자식 우정 폭발이야. 꼬맹이. 이건지 그걸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선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정 폭발이라고 했으면 이제 분더리어 구하라고 바로 뭐 고민도 안 하고 찍었겠지 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변형이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5번은 톤을 먼저 잡는 거였고 자 4번이 연기 다 한 다음에 이제 호흡을 먼저 잡고 톤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톤을 잡고 연기하면 좋았다고 했잖아요. 자 6번은 이제 70대 70대이기 때문에 톤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죠. 이게 나이를 들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그게 드니까 말의 내용부터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이 지금 말한 앞에 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드라마는 빠지고 놓친 데만 남아가지고 목이 힘줘. 비명의 의미. 사람은 남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그냥 직관적으로 연기 좀 들어가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나는 꽤 행복한 편이라고 위안을 삼거든.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거지. 그건 있어야 되고 목에 힘주는 것도 좀 빼야 돼요. 어른들이라고 목에 힘주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그 엑스트라 분한테 어울려. 아이고 거기 뭐 하는가? 이런 거한테는 어울리고 자 성문을 좁힐 수는 있는데 완전 닫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 배때기에 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니까 완전 정정하지는 않다 보니까 자기 톤도 있어요. 내가 좀 고음 톤이면 고음으로 해도 돼요. 어른도. 그리고 목에 힘 빼시고 어딘가에는 힘을 줘도 돼요. 그 코에라든가 아니면 입이라든가 해서 주고 그 다음에 말에 그 바이브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 이 바이브가 약간은 있을 수 있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해서 바이브를 주기 위해선 진짜로 진동을 좀 하세요. 몸의 진동. 비명의 의미. 사람은 남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비하면 나는 꽤 행복한 편이라고 위안을 삼거든.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잡아가면서 하면은 된다. 해서 6번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진행하도록 했고요. 일단 또 좀 길었죠? 분석은 끝났고 모두 시험 잘 준비해서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